그럼 이번 시간부터 일반 물리학 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강으로서 오늘은 벡터량과 운동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과정의 물리학을 이수하려면 이제까지 배워서 알고 있는 스칼라 양으로서는 물리학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량이라고 하는 수학을 다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선 벡터량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양은 그림에서와 같이 부피 3cc, 4cc 되는 물을 한 곳에 모으면 7cc의 물이 됩니다. 이것은 3 플러스 4는 이꼴 7cc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크기만을 주어지면 언제든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벡터량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떠한 물체에다가 북쪽으로 3N만큼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4N만큼 힘을 주면은 옛날 스칼라식을 하면 3N 플러스 4N에 7N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5N의 힘이 거기로 표시되는 화살표 방향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3 플러스 4는 7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3벡터 플러스 4벡터는 결과가 5벡터다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전혀 다르죠 이제. 그래서 스칼라에 대해서 사측 연산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벡터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이것을 사측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칼라 양이 무엇이고 벡터 양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 양은 부피, 속력, 일과 같이 크기만을 갖고 있는 양을 의미합니다. 벡터 양은 힘, 속도, 가속도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양을 말합니다. 벡터 양의 표현과 표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시작점을 점으로 찍고 어느 방향이 있냐는 화살표로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로 그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벡터를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시작점, 크기, 방향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문자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문자 위에다가 화살표를 붙인다든지 혹은 고딕체로 쓰면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벡터에다 절대부호를 붙입니다. 이것을 보통 스칼라와 같이 A라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위 벡터는 A 위에 햇을 붙입니다. 읽을 때는 A의 햇이라고 읽습니다. 단위 벡터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A 벡터의 단위 벡터는 우리는 A 햇이라고 나타냅니다. 벡터 A의 크기의 표현은 벡터에다 절대부호를 붙이고 스칼라 양의 문자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벡터 A를 단위 벡터를 써서 표현해 보면 A 벡터는 A hat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직각 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는 우리는 X축과 나란하고 크기가 1인 벡터를 I hat이라고 쓰고 Y축과 나란하고 크기가 1인 벡터는 J hat이라고 쓰고
Z축과 나란하고 크기가 이런 벡터는 K 햇이라고 씁니다. 그림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A 벡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A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를 말합니다. 기호로 쓸 때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같다, 즉 상등이라 무엇이냐 하면 두 벡터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는 같다, 즉 상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은 A 벡터 이퀄 B 벡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벡터의 연산 중 덧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벡터 AB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벡터의 덧셈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벡터를 평행을 이동을 시켜서 두 벡터의 시점을 맞췄습니다. 그런 후에 두 벡터를 두 변을 하는 평행사변을 그리고 시점에서 대각선으로 벡터를 그립니다. 그 결과가 AB 벡터의 합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표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퀄 C 벡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덧셈의 한 방법인 삼각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벡터의 끝에 B 벡터의 시작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맞추게 됩니다. 그런 후에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끝을 연결하면 그것이 합성된 벡터 C가 됩니다. 이 모양이 삼각형이라 해서 삼각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벡터 C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벡터 AB의 크기를 각각 AB라고 하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시타라고 하면은 삼각함수의 코사인 법칙을 써서 C를 구해보면은 루트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 플러스 2배의 AB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을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라고 놔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A에서 B를 빼는 것이 아니고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덧셈으로 환원이 됩니다. 뺄셈은 바로 덧셈으로 다시 곤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구할 때 D 벡터는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구하면 좌측의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B 벡터의 끝에서 A 벡터의 끝쪽으로 벡터를 그린 거와도 같지요. 이것도 잘 명심해 두기 바랍니다.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어진 벡터 A를 등가인 두 개 이상의 벡터 A1, A2, A3로 나누는 것을 벡터 분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A1, A2, A3를 합친 것은 A와 같지요. 그래서 벡터 A는 A1, A2, A3로 분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벡터를 분해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직각좌표계, 구면좌표계, 원통좌표계에서 분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좌표계에서의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좌표계에서의 벡터 분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터 A의 종점에서 XY 평면에 수선을 내린 후 그 점에서 XY축에 수선을 내리고 원점에서 그 점까지 벡터 AX, AY를 그립니다. 또 A 벡터의 종점에서 Z축에 수선을 내린 후 원점에서 그 점까지 벡터 AZ를 그립니다. 그래서 보면 A 벡터는 AX 벡터 플러스 AY 벡터 플러스 AZ 벡터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A 벡터는 AX, AY, AZ로 분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직각좌표계에서의 분해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를 사용하면 A 벡터는 이퀄로 I hat AX 플러스 J hat AY 플러스 K hat AZ가 됩니다. 오늘은 벡터량의 곱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을 3배를 주면 어떻게 될까? 이와 같이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곱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칼라량을 C라 하고 벡터량을 A라 했을 때 이들의 곱을 표기하는 방법은 C A 벡터 혹은 C 도트 A 벡터 혹은 C 크로스 A 벡터 어느 방법을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크기는 C에다가 A 벡터의 크기를 쓰면 됩니다. 방향은 A 벡터의 방향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물체에 힘을 주어 끌었을 때 한 1의 양을 표시할 때 두 벡터를 곱했는데 결과는 스칼량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곱셈을 내적 혹은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벡터를 F 벡터, S 벡터라고 해 봅시다. 이때 표기는 F 벡터 도트 S 벡터 혹은 S 벡터 도트 F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우리가 시타라고 하면은 그 크기는 F 벡터의 크기와 S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됩니다. fs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방향은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이번에는 나사를 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수학적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도 벡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외적 혹은 벡터 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반경이 R인 나사에다가 힘 F를 주어서 돌리면은 오른 나사의 경우에 이 RF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사가 전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벡터 타워는 이꼴로 R 벡터 크로스 F 벡터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F와 R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이 타워 벡터의 크기는 R 벡터의 크기와 F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시타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F 사인 시타가 됩니다. 방향은 자도의 아래 그림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의 엄지를 세워서 앞에 적힌 벡터량 R에다가 맞춘 후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때 뒤에 적힌 벡터량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때
음지의 수직으로 세운 인지의 방향이 결과 타우의 방향이 됩니다. 타우의 방향은 두 벡터 RF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이고 지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외적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 벡터가 단위 벡터와 그 다음에 XY, Z축 성분을 써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A 크로스 B 벡터는 IAX 플러스 JAY 플러스 KAZ 크로스 IBX 플러스 JBY 플러스 KBZ가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위 벡터의 곱은 전부 다 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J는 K, JK는 I, KI는 J, JI는 마이너스 K, KJ는 마이너스 I, IK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원래식을 전개를 하면 A 크로스 B 벡터는 I hat 곱하기 AY BZ 마이너스 AZ BY 더하기 J hat AZ BX 마이너스 AX BZ 플러스 K hat AX BY 마이너스 AY BX가 됩니다. 이것을 행여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에 있는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